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2가지 오늘도 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QR코드에 가깝게 비춰보신다면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고요.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3989 5글자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또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2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영향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는 연일 하락하며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우리 시장의 투심도 개선됐습니다. 전날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양지수는 이틀 연속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된 기관의 매수세에 코스피는 1고점에서 마치면서 2,480포인트에 가까이 다가섰고 코스닥은 이날도 2% 넘게 끌어올리면서 830포인트 중반대에서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3.7% 오르며 지난달 상승률과 같았고 근원 물가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국채금리가 치솟자 증시는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국채 수요가 부진하다는 소식에 10년물은 4.7%를 넘어섰고 2년물도 5% 위에서 마쳤습니다. 3대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일제히 내림세로 간밤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밀키트 종목들 매일 아침 2종목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10월 들어 알려드렸던 카나리아 바이오 어제도 상승하면서 1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다양한 반도체, 2차전지, 로봇주들의 흐름 여전히 탄탄합니다. 요즘도 시장에서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털 3박자 골고루 갖춘 종목들 매일 아침 2종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밀키트 종목들 얘기도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의 긴 연휴로 인해서 10월의 초반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10월도 절반이 지나고 후반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장도 변화하는 날씨처럼 좀 달라지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이제 반등의 기회로 삼아보고 본격적으로 상승장을 맞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밀키트에 담아서 알려드리고 있죠.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기분 좋은 마무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만나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금요일이 이렇게 정신없이 찾아왔어요. 네. 다음 주 되면은 또 저희 이제 연휴 없이 바쁘게 5거래일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마무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온스테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시장 속에서 우리 힘차게 화이팅할 수 있는 종목들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수림 전문가님이 매일 밀키트에 담아서 알려드리는 종목들로 운수대통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신데요. 아직도 전문가님과 장중에 함께하는 방법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기회에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 안내 방법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생방송 중에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장 마감하고 좀 기분 좋게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너튜브 무료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이렇게 이름 검색해 주시면은 무료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설명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던 뉴욕 증시, 이 부분은 뭐 이스라엘의 전쟁 영향력도 크지 않은 것 같고 이번 주 물가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국채금리에 따라서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 우선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쳤고 국채금리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 이게 또다시 좀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미증시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분석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전일 미증시 아직까지 안도하기 힘들다. 안도하기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한번 미증시가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뭐 CPI를 비롯해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일부 조정 흐름과 그리고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CPI를 비롯한 예상치 상회에 대한 일부 약세 물량들, 일부 경계 물량들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흐름이 제한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 증시가 가파르게 좀 반등 흐름을 이끌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도하기는 힘들다. 이런 포인트로 시장은 조금 쉬어가기를 좀 선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이슈 플로어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 시장에 대해서도 뭐 이런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혹은 이런 뭐 주요적인 이런 글로벌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동반해서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을 유의하면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한 예상이 되어 있는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뭐 실적 시즌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을 만한 혹은 이런 부분들이 방향성의 전환으로 움직일지 혹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포인트로 살펴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전문가님 글로벌 시장 분석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기에는 불안 요소들이 많고 또 이제 공개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물가 지표들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젯밤엔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요즘 미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틀 연속 우리 시장은 좀 강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러면서 조금 더
불안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냥 마음이 놓기는 좀 힘든 게 아니 또 이렇게 갑자기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버리면은 또 그만큼 내려갈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견해는 어떠실까요? 네,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굉장히 반가운 흐름이지만 네. 사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향후에 약세 흐름으로도 이런 흐름이 역으로 연출될 수가 있겠구나. 네. 이런 불안감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주로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 뭐 에코프로 BM 등 이런 양극재 2차 전지 배터리 셀 종목들에게도 이 매수세가 좀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시장이 혼동을 좀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AI 다양하게 수급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이 물량들이 과연 정말 저점 매수세일지 혹은 이 주도주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반응하는 초기 매수세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움직임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장을 한 번 더 바라보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아무리 봐도 이 시장에 매수세가 뚜렷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 AI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런 수급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혀 나오는 그런 섹터들의 주도하는 그런 주도주들의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지금 현재 실적 그리고 뭐 삼성 SDI 공장 증설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흐름이 2차 전지의 재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 또 한 번 더 이런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낸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재료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지금 현재 뭐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는 AI 쪽, AI 소프트웨어 쪽과 하드웨어 쪽이 여전히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최근에 AWS 아마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쪽도 다시 한 번 더 국내 시장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점점 어찌 보면 모멘텀과 이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반발 매수세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들은 여전히 AI 쪽이 좀 더 세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글로벌한 시장으로 좀 크게 시장을 한번 바라봤을 때 이런 AI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띠고 앞으로도 시장을 주목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최근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좀 연달아 예정돼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 오늘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우선은 호실적을 내놓았고 최근에 흐름이 좋지만 여전히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만한 섹터는 인공지능 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종목은 지난 10월 5일 목요일 아침에 알려드렸었던 휴젤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그 보툴리눔 톡신 관련된 소송 진행 중이고 미용기기 관련해서 알려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께서 그 당시 가격 전략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4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개하고 나서 3거래일 만에 14만 원짜리에 안착을 했고 지금 그 자리를 잘 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휴젤 다시 한번 AS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휴젤 굉장히 최근에 네. 상승 흐름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휴젤에 대한 자세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젤입니다. 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휴젤 굉장히 좀 재미없는 종목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뚜렷한 종목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휴젤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뭐 반도체 그리고 반대로 시장에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섭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휴젤의 이 투자 포인트, 이 휴젤의 이 어떤 부분에 이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이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 바로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바로 이 장대 양봉, 거래량이 이 매수세가 뚜렷하게 들어오는 바닥권의 이 장대 양봉입니다. 즉, 이 대형주들이든 이 중소형주든 소형주든 이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캔들이 뚜렷하게 발생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종목의 매수세와 이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휴젤과 같은 종목들은 제가 이전에 이 메디톡스와 이 대웅제약 그리고 이 휴젤에 대한 이 보톡스 관련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휴젤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즉, 이 메디톡스의 이런 주가의 하락 흐름이 전부 휴젤에 대한 매수세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장대 양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 초기 신호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분명히 장대 양봉이 들어선 현재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이런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림 멘토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이 바닥권에서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장대 양봉들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분명히 이런 종목들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종목들이 다시 더 반등 흐름으로 이 구간이 상승 초기 신호탄일 수가 있다. 그런 포인트들로 제가 이 바닥권을 뚫고 올라서는 이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강조드렸는데 그런 포인트와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밀키트 종목도 이런 휴젤과 비슷한 관점과 비슷한 패턴으로 형성된 종목으로 준비를 했다 보니까 오늘 밀키트 방송도 굉장히 집중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3거래일 만에 장기적인 목표가를 도달한 우리 휴재의 중간 점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10월 5일 당시 시초가 12만 3,600원에 공략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요. 그로부터 다음 날 지나고 나서 바로 14만 5,500원 선까지 뚫어 올린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강조해주신 종목들의 공통점, 말씀해주신 대로 거래량 동반된 장대 양보, 이 종목들 계속해서 당일의 목표가 도달하고 그 다음 날 2차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 준비해뒀다고 하시니까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밀키트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오늘 이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3일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저희가 전문가님 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받는 번호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샵 3989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시크릿 레시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좀 더 편하게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저희 10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얘기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선은 섹터로 보자면은 제약바이오 쪽이고요. 굉장히 좀 최근에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상장된 지 한 4개월 정도 아직 좀 따끈따끈하게 열기가 식지 않은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윤수림 전문가님의 본격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명은 큐라티스고요. 지난 6월 중순쯤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신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큐라티스가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시장에 많이 나타났죠. 그런 포인트들로 갑자기 지금 이 시기에 왜 네. 뜬금없이 백신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맞아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좀 잠잠해졌다고 요즘
해봤자 그나마 독감? 이 정도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는데 네. 뭐 좋은 모멘텀이 있나 봐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중동 시장으로 굉장히 발을 뻗는 그런 글로벌하게 이 사업을 진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이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뭐 에스코닉 같은 종목들도 어. 중동 시장으로 1차 전지를 진출을 한다. 맞아요. 이런 포인트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오늘 준비한 큐라티스라는 종목도 이 중동 시장의 진출로 다시 한 번 더 백신에 대한 모멘텀을 이렇게 열기 시작한다. 이런 포인트들로 최근에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큐라티스를 좀 이야기 드릴 때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릴 만한 내용들 중 하나가 이 중동 시장에서도 지금 뭐 전쟁이 굉장히 뭐 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으로 한 번 더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이런 포인트로 지금 이라크와 지금 협정을 좀 체결을 했다. 지금 텀시트를 체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큐라티스가 어떤 기업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라티스라고 하면 이 mRNA 네, 발음하기 네. 어렵네요. 네, 차세대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상장을 IPO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로 큐라티스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과거 이전의 상장 이전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던 뜨거운 종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백신에 대한 이 기술 개발 확보 이런 뭐 교육 플랫폼, 뭐 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좀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큐라티스의 핵심 포인트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의 중동 시장에 텀시트를 좀 체결을 했다.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봐야 됩니다. 자, 일단 텀시트라고 하면은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뭐 생산 공장 부지 등 이런 다양한 이런 플랫폼 이런 조언까지 자문까지 진행을 하는 대가로 이런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들로 지금 큐라티스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로 지금 중동 쪽 국가가 굉장히 이렇게 전쟁 중도 그렇고 맞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분쟁 때문에 계속해서 좀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국제 유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뭐 일단 그런 포인트들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 큐라티스와 이 중동 쪽 국가도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포인트로 맞춰봐야겠죠. 뭐 아무래도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네. 국가다 보니까 원래 이 큐라티스와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시장에 많이 좀 진출을 해 있었다. 원래 이런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시장에 뻗어나가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쟁 혹은 이 뭐 가난한 이런 뭐 아동들 이런 뭐 질병에 취약한 이런 미취학 아동들도 이 구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백신 사업도 기존에 진출을 했던 이런 사업 모델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포인트들로 큐라티스가 지금 중동 시장을 오픈을 했다라는 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처음에는 뭐 초기에는 50억 정도의 텀시트지만 향후에는 이 금액이 더 뻗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뭐 최근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 같은 미국의 이런 제약 네.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이 이런 뭐 허리 디스크 치료제라든지 혹은 디스크 치료제 혹은 비만 치료제 등 굉장히 다양한 이런 제약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뭐 제약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밸류가 업사이드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로 지금 큐라티스도 동반한 이런 제약주들의 밸류 업사이드가 동일하게 가능하다. 또한 이런 포인트들로 지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동 시장으로 진출을 한 뭐 첫 번째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큐라티스의 행보가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분쟁, 불똥튈라 이렇게 중동 제약사들이 지금 중동으로 지금 국내 제약사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동으로 시장 진출을 예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뭐 제약사들이 전반적으로 중동 시장에 진출이라는 것만큼 현재 구간에서 뚜렷한 모멘텀과 뚜렷한 지금 사업 모델 이런 부분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시장이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백신들과
얼마나 많은 치료제들과 얼마나 많은 의약품들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중동 시장의 진출, 큐라티스의 중동 시장 진출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큐라티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올해 6월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백신 개발사인 큐라티스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라크 백신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지금 중동이 또 전쟁이 지금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이런 시장으로서의 제약사의 진출은 조금 더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에 좀 접근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전문가님 방송에서 다 낱낱이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개장 후에 전문가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데 그 와중에서는 좀 엔터주들의 상승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두 번째로 알려주실 밀키트 종목은 엔터주 중에서도 저는 사실 최근에 아이돌들 보고 있으면은 인기 있는 아이돌들은 다 이 소속사에 지금 몰려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브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우선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BTS 이제 군입대 이슈로 인해서 하이브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진스, 르세라핌, 세븐틴 이런 그룹들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그룹들을 모르면 사실 대한민국에 요즘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인기가 상당합니다. 글로벌하게. 음원 차트에 다 올라와 있고 예능에도 그 아이들들이 다 잡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엔터주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이런 그룹들이 주로 출범을 하면 초기에 대부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그룹들이 대부분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차트 1, 2위 이런 빌보드 차트 1, 2위까지도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 한류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오는 그룹들 그리고 최근에 이 멜론 차트 이런 차트들을 1순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이 그룹들을 보면 죄다 요즘 하이브 소속의 이런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오늘 이야기 드릴 하이브라는 종목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요즘 BTS 그리고 지금 뉴진스 그리고 르세라핌과 같은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핫한 이런 아티스트들이 좀 좋은 성적과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런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시고 계실 텐데 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오늘 감안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M부터 시작해서 지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의 엔터주들이 줄줄이 웃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고 다시 리오프닝 시대로 도래를 하면서 엔데믹 시대에 지금 발빠르게 엔터주들이 실적의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실적을 450% 전년 대비 영업이익의 450% 500% 이상 이렇게 확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3분기 또한 한 번 더 이렇게 최대 실적을 전망을 이런 가이던스를 표출하면서 굉장히 앞으로 행보가 기대가 되는 더더욱 행보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실적 상향과 목표 주가 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 엔터주들의 추가적인 수급이 몰려 나올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또 엔터주들에 대한 섹터들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뭐 지금 엔터주들에 대해서도 실적 그리고 뭐 이런 공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 음반 판매량 그리고 한류에 대한 수요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이런 포인트로 한번 살펴봐도 좋겠죠. 네. 그 와중에서도 하이브의 이 매출, 영업이익 굉장히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하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이 브랜드들을 조금 이렇게 아티스트들을 살펴보자면 뭐 사실 이 뉴진스 그리고 뭐 르세라핌이라는 기업을 필두로 지금 걸그룹, 지금 브랜드 그룹, 아이돌 브랜드 그룹의 평판 1, 2위를 좀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등은 뉴진스, 2등은 르세라핌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그룹이 바로 하이브의 소속이다. 이런 포인트가 뿐만 아니라 네. 뭐 기존에 우리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뭐 BTS 사실 뭐 BTS밖에 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이그룹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지만 뭐 세븐틴을 비롯해서 뭐 BTS 보이그룹에 굉장히 강세구나. 하지만 뭐 걸그룹에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이 소속사가 이 엔터사가 하이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BTS의 이제 군입대 그런 문제까지 나타나면서 하이브의 투자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시장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작년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BTS의 전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솔로로 BTS 멤버들이 네.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 BTS의 전체적인 수요가 이 솔로 활동을 하는 멤버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노래들 계속해서 빌보드 차트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BTS의 그 단체 파워가 이 솔로 활동을 해서도 그대로 이 파워가 맞아요.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뭐 빌보드 차트라든지 이 뭐 힘 에너지라든지 굉장히 좀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그런데 오늘 좀 말문이 막히네요. 예. 네, 너무 지금 하이브 극찬을 하시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네, 같아요. 이게 하나의 뭐 홍보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디까지나 기업에 대해서 이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뭐 이런 실질적인 이 파워가 에너지가 좀 전달이 된다.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면서 뭐 이런 르세라핌뿐만 아니라 이런 뉴진스 그리고 걸그룹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뭐 보이그룹에 대해서도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이런 뭐 하이브의 성장성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BTS에 대한 군입대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될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또 포인트를 맞춰봐도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눌렸을 때 주가가 눌렸을 때 지금 향후의 성장성과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그럴 이 찬스를 한번 리턴을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지금 구간이 저점 매수로 반응을 해봐도 괜찮은 구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하이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엔터주 중에서도 하이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BTS 멤버들 군입대를 하고 나면 하이브의 모멘텀 사라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뉴진스, 르세라핌, 뭐 세븐틴 같은 그런 그룹들에 이어서 또 BTS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이 기업을 계속해서 탄탄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까지도 굉장히 막강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저희가 하이브 지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의 자세한 가격 전략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3일 금요일 아침 현재 시간 9시 3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양 지수 우선은 오늘 저희 간밤 마감한 미증시를 따라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7%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면서 2,463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정도 약보합 수준에서 시작하면서 83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우선은 매도 우위로 오늘장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는 640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260억 정도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가장 높은 테마를 보시면은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CKH가 벌써부터 상한가 진입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스트아시아가 2%, 로스웰이 1%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전거 테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석유가 7% 정도 오르면서 14,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우선은 지난 미거래 동안에는 좀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한국석유는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었던 흥구석유도 오늘장 역시나 12%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살펴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흥구석유에 이어서 얼라인드가 18% 가까운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유전자 진단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신경세포의 손상 원인을 규명했는데 이 연구에 공동개발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 어제장 상한가로 마쳤었는데 오늘장에서도 7%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삼성전자와 루시드 모터스와 협력해서 이 전기차 분야 쪽에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루시드의 공조 부품을 납품 중인 이력이 부각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금요일 시장 우선은 지수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역시나 한 4거래일 정도 정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둘째 주 금요일 시장 우선의 약보합 수준에서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알려주셨던 백신 개발사 큐라티스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캔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선은 상장 당시 한 6,700원 가까이 올라갔었던 모습에 비하면은 현재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0.4% 정도 내림세 보이면서 3,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정도 자리는 계속 좀 지켜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우리 큐라티스 좀 바닥을 다졌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 큐라티스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티스의 차트입니다. 자, 큐라티스는 이 신규 상장주로 상장이 된 지가 사실 4개월째 지나지 않은 종목이죠. 예,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4개월 가까이 이렇게 되는 종목인데 사실 그 4개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많은 이런 조정과 이런 횡보를 좀 거쳤습니다. 네. 자, 이전 구간에 상장 이전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조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횡보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큐라티스를 바라볼 때 포인트 중 하나가 과연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고 바닥권에서 이미 나갈 물량들은 나간 구간입니다. 자,
이미 종목들 지금 현재 뭐 매수세들이 나갈 종목들은 전부 나갔는데 자, 이 큐라티스도 지금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이 과연 어떤 구간인가, 즉 다시 돌아나가는 자리가 과연 어떤 구간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바로 이전에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들을 한번 연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큐라티스가 뭐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듯했으나 다시 한번 더 약세 분위기로 이렇게 치닫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큐라티스는 이 백신 관련된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이슈에 좀 민감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큐라티스의 상승 이슈가 지금 백신, 코로나 그런 치료제, 지금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팬데믹이 재도래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으로 한번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시장이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작용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약세 분위기로 조정을 받았죠. 지금 구간은 이전 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와는 조금 다른 구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중동 시장 진출, 그리고 중동 전쟁 이슈와 그리고 중동 진출이라는 하나의 이런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작용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펀더멘탈을 동반한 이런 실체 있는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큐라티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는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굉장히 실체가 있는, 실체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바로 이렇게 발현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봐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 대응 전략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구상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3,800원부터 시작해 3,600원대 구간은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손절가는 우리가 어디로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갭 상승 이후 캔들이 시작된 3,300원 구간, 이 3,300원 구간, 이 구간에 이탈을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까지도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다. 이런 포인트들로 한번 시장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이 구간 내에서 큐라티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전 고점 구간까지 4,030원 구간까지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포인트들로 우리가 뭐 큐라티스를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전 고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고점 구간이 4,600원 구간인데 뭐 1차 목표가 대비 여유원까지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충분히 중동 이슈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도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큐라티스라는 종목 현재 너무나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큐라티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던 큐라티스 차트 설명과 함께 가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3,600원에서 3,800원 사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로 보여진다고 말씀해줬고요. 다만 3,300원 선 이탈 여부는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4,030원 선까지 저희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하이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하이브가 계속해서 저희가 BTS 얘기를 하면서 작년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작년 여름에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 BTS 단체 활동 중단 이슈 나왔을 때 하이브가 정말 연이어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랜만에 차트를 좀 보니까 그 급락 직전까지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0.6% 정도 내리면서 4만 5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저희 또 하이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어디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들은 한번 제가 과거 이전의 하이브 차트와 동반하여 네.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의 주봉입니다. 예, 주봉이고 정확하게 2021년 8월부터 시작해 지금 현재 구간이 2023년 10월까지 한번 이렇게 주봉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하이브가 과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공연 활동 그리고 엔터 음반 제작 계획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엔터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42만 1,500원까지 고점을 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BTS 활동 재개 중단, 지금 뭐 중단부터 시작해서 군 입대 병역 리스크까지 이렇게 작용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약세 흐름에 정확하게 한 번 더 데미지를 받으면서 이 하이브라는 기업이 바닥을 한번 10만 7천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이런 시장의 저점 매수세와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주들의 호실 쪽을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전 구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의 약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엔터주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한 번씩 좀 약세의 국면을 맞이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엔터주들이 현재 구간에서 실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실 쪽을 동반한 반등 흐름이 주봉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일봉을 통해서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터주들이 한번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하향 지금 시장의 약세 흐름 대비 다시 한번 더 저점을 좀 낮춰가면서 이렇게 조정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매도세들이 반영됐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 하이브라는 종목도 지금 다시 한번 저점과 반등을 어느 구간으로 다시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를 동반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이끌어내고 있다. LG전자 같은 종목들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 하이브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들어온 장대 양봉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드물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이브의 이 저점에서 지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바로 이 엔터주들의 상승 서막을 좀 알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 하이브라는 종목은 기업의 밸류 메리트라든지 실질적인 성장성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런 사업성까지도 굉장히 좀 뛰어난 기업 중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런 포인트들로 봤을 때 지금 엔터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실적을 호실적으로 동반하여 반등한다라고 살펴봤을 때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런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가격 전략을 25만 원 구간부터 시작해 24만 원대 구간에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손절가는 우리가 과연 어디로 설정을 해봐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22만 5천 원 구간 이 상승 캔들이 시작됐던 초기 구간까지 이탈이 나타났을 경우엔 우리가 이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26만 원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2차 목표가는 27만 원 구간까지 다크호스 2차 상단선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이는 즉 다크호스 하단선과 다크호스 1차 상단선이 맞물리는 이 크로스, 이 골든 크로스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우리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까지는 충분히 바라봐도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하이브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과 긍정적인 이런 실적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 너무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하이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하이브의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자리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굉장히 잡아보기 좋은 위치라고 하니까요. 오늘 한번 전문가님의 의견 따라서 투자해 보시고 앞으로 실적 발표에 따라서 하이브의 상승 탄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늘도 저희가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장 초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들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 투자에 도움될 만한 얘기들 많이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장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좀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가 밤사이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곡물 창고까지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고려산업, 판일사료 이런 종목들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우리 오늘 사료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장 시작, 장 초반 이런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료주들의 움직임 한번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료주들 굉장히 시장에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일사료,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실시간 조회 종목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분봉상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 미래생명자원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현재 대장주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한일사료 또한 다시 한 번 더 이 미래생명자원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이 기존에 이런 사료, 곡물 관련 대장주라는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런 뭐 이슈를 발현한 좀 상승 흐름을 더 이끌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현재 이 차트상으로 이 다크호스 라인을 한번 살펴봤을 때도 이미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 구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미래생명자원이 금일 뭐 상한가를 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한일사료 그리고 뭐 지금 고려산업 같은 종목들도 이 따라갈 수가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료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